60세 이후 당신의 집이 안식처라기보다 창고처럼 느껴지나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어수선함은 자신도 모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수선함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16가지 놀라운 원흉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엉망진창부터 감정적인 어수선함까지 이 팁들은 당신의 공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고 집의 평화와 단순함을 되찾으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65세의 할머니 김영숙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항상 아늑한 집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그녀는 집이 예전처럼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거실은 비좁게 느껴졌고 옷장은 넘쳐났으며 좋아하는 책을 찾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숙 씨는 자신의 집이 서서히 어수선한 미로로 변해 스트레스를 받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평온하고 질서정연한 안식처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집을 되찾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말이죠. 주변의 물건들에 짓눌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김영숙 씨의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같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6가지 놀라운 어수선함의 원흉들을 살펴보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팁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는 어수선함, 보이지 않는 어수선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조용히 쌓여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공간과 마음의 평화를 훔치는 작은 것들입니다. 서류 더미, 오래된 청구서, 잡지, 영수증, 그리고 잡다한 서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모두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이러한 종이 더미가 조리대, 책상, 서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함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산만하게 하고 중요한 서류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은근히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수신되는 종이의 양을 줄이기 위해 공과금, 구독료, 은행 명세서에 대해 디지털 청구서로 전환하십시오. 보관해야 할 서류는 단 하나의 서랍이나 폴더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매달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엉망이 되기 전에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서류 더미가 압도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세요. 종이 더미를 몇 개나 발견할 수 있나요? 1개? 2개? 그 이상인가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추측을 공유해 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선물. 이제 사랑해서가 아니라 버리기 미안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쩌면 친구에게서 받은 꽃병,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와인잔 세트, 또는 당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장식, 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종종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당신의 삶의 가치를 더하지 않는다면 단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선물하세요. 다른 누군가는 그 꽃병이나 시계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아주는 것은 당신의 집에 약간의 추가적인 공간을 줄 것입니다. 물건에 얽힌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면 사진을 찍거나 작은 상자에 보관하는 등
물리적인 물건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 이제 약장을 열어봅시다. 얼마나 많은 반쯤 사용된 병, 유통기한이 지난 알약 또는 잊혀진 연고들이 선반에 앉아 있나요? 이곳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간과되는 영역 중 하나이며 보이지 않는 어수선함의 주요 원천입니다. 65세 할머니 김영숙 씨를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밴드를 찾다가 10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단지 어수선함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것은 안전하게 폐기하세요. 대부분의 약국이나 지역 보건시설에는 사용하지 않는 약을 위한 수거함이 있습니다. 약장을 정리하는 것은 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것을 실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수선함은 당신의 집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류, 사용하지 않는 선물,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같은 세 가지 원흉들을 처리함으로써 이미 더 평화롭고 정리된 공간을 만드는데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어수선함의 원흉들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지저분한 어수선함이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 당신의 집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은밀한 원흉들을 밝혀내 보겠습니다. 유행에 뒤처진 장식. 거실이나 식사 공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전히 플라스틱 과일이 전시되어 있거나 잊혀진 구석에 먼지 쌓인 인조식물이 앉아 있나요? 어쩌면 낡은 꽃무늬 러그나 90년대 이후 햇볕을 보지 못한 무거운 구식 커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스타일이나 삶의 단계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장식품은 당신의 집을 과거에 갇혀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 어수선함에 기여하여 공간을 실제보다 더 비좁아 보이게 합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오늘날 당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장식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인조식물 대신 관리하기 쉬운 실제 화분 하나로 바꾸거나 무거운 커튼을 가벼운 중성색 커튼으로 바꾸세요.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당신의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식품을 업데이트한 것이 언제입니까? 수년이 지났다면 재정비할 때일 수 있습니다. 정크 서랍들. 이제 악명 높은 정크 서랍 또는 서랍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65세 할머니 김영숙 씨는 세계의 서랍이 잡다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전된 배터리, 얽힌 코드,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열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쿠폰들. 김영숙 씨는 그 서랍 중 하나를 열 때마다 압도당했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져 정리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심층적인 해결책. 모든 정크 서랍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서랍씩 선택하여 모든 것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세요. 보관, 버림, 기부. 진정으로 유용하거나 의미 있는 물건만 보관하세요. 어수선함 없는 서랍을 열 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놀랄 것입니다. 정크 서랍이 몇 개나 있는지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식기술 장치. 이제 집에 어수선함을 유발하는 구식기술 장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플립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치의 리모컨, 또는 식별할 수 없는 엉킨 케이블로 가득 찬 서랍이 있나요? 이러한 물건들은 종종 수년 동안 만지지 않은 채 귀중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여 사용하지 않는 기기 더미를 남깁니다.
이것들은 우리 집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제대로 폐기되지 않으면 환경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오래된 기술장치의 목록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지역 전자 폐기물 센터에서 재활용하십시오. 많은 상점과 시설에서 휴대폰, 케이블 및 기타 전자 제품을 적절한 폐기를 위해 수거합니다. 김영숙 씨는 정크 서랍에서 리모컨을 발견했지만 어떤 장치에 대한 것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이러한 종류의 어수선함은 간과하기 쉽지만 당신의 집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장식품을 업데이트하고 정크 서랍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기술 장치들을 재활용함으로써 더 신선하고 더 정리되고 더 당신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은밀한 원흉인 감정적인 어수선함을 다룰 것입니다. 버리기 가장 어려운 어수선함 중 일부는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추억 순간, 그리고 이정표와 연결되어 있어 놓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형태의 감정적 어수선함과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추억의 기념품. 65세 할머니 김영숙 씨는 추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그녀의 선반은 사진 앨범, 어린 시절 트로피, 여행 기념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온 선물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물건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숙 씨는 기념품을 즐기는 대신 그것들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쁨을 주는 대신 집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공간을 되찾기 위해 추억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의미 있고 공간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보존하세요. 오래된 사진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사진 액자에 표시하세요. 가장 소중한 추억을 스크랩북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집 구석구석을 차지하지 않고도 그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억은 마음에 살기 위해 선반에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념품을 신중하게 정리함으로써 과거를 존중하는 동시에 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이제 옷장 안을 들여다봅시다. 옷걸이에 더 이상 맞지 않거나 당신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거나 기쁨을 주지 않는 옷들로 가득 차 있나요? 이것은 흔한 형태의 감정적 어수선함입니다. 옷에 얽힌 추억이나 언젠가 다시 입을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옷을 붙잡고 있습니다. 김영숙 씨의 옷장은 은퇴 후 입지 않은 정장부터 10년 이상 맞지 않은 청바지까지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옷장이 가득 차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버릴 때입니다. 상태가 좋은 옷은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세요. 감정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은 하나만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보내주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어 봅시다. 버리기 가장 어려운 물건은 무엇인가요? 옷 조각인가요? 기념품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감정적인 어수선함은 가장 다루기 어렵지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자유도 만듭니다. 약간의 주의와 창의성으로 여분의 물건들을 버리면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공간에 스며드는 일상적인 어수선함 원흉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일부 어수선함은 크고 눈에 띄는 물건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보관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 스며듭니다. 당신의 집에 숨어 있을 수 있는 3가지 흔한 원흉들을 밝혀내 보겠습니다. 뚜껑 없는 플라스틱 용기. 김영숙 씨의 주방은 이 문제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캐비닛을 열 때마다 짝이 맞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뚜껑이 없었고, 다른 것들은 얼룩졌고, 많은 것들은 단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용기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쌓일 수 있습니다.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보관하지만 종종 엉망진창을 더할 뿐입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컬렉션을 살펴보고 각 용기의 짝을 맞추세요. 상태가 좋은 몇 세트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재활용하세요.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한데 산더미 같은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물건 여러 개, 사용하게 될 양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김영숙 씨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스패츌라가 4개, 가위가 6개, 그리고 끝없이 많은 페니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중복되는 물건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종종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어수선함을 만듭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자신에게 이만큼이나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주방도구, 사무용품 또는 가정용품을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재활용하세요. 당신의 집에 같은 물건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추측을 공유해 주세요. 취미용품. 김영숙 씨는 또한 잠시 시도했지만 꾸준히 하지 않은 뜨개질 용품으로 가득 찬 방 구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 바늘, 그리고 패턴 더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미용품은 가장 은밀한 어수선함 원흉 중 하나입니다. 좋은 의도로 구매하지만 흥미가 식으면 먼지만 쌓이게 됩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취미에 실증이 났다면 용품들을 버릴 때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기부하거나 공예그룹, 학교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좋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용품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에 스며들지만 그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집안의 귀중한 공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놀라운 어수선함 원천인 당신의 감정적인 만일을 대비해 물건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다음 어수선함 원흉들은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어수선함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충격적인 것들을 밝혀내 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 저장실 품목. 식료품 저장실을 열고 자녀가 고등학생 때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통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김영숙 씨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80년대에 만든 베이킹 파우더와 알아보지도 못하는 통조림 식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 저장실 품목들은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조용히 선반 뒤쪽에 앉아 먼지와 때로는 의심스러운 냄새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합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적어도 1년에 한 번 식료품 저장실을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스타레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모두 버리고 남은 것은 정리하여 실제로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추가 팁. 선반에 라벨을 붙여 물건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식료품 저장실에서 찾은 가장 오래된 물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군가 김영숙 씨의 30년 된 베이킹 파우더를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장난 또는 나중에 고칠 물건들. 김영숙 씨의 지하실은 고장난 의자, 흔들리는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언젠가 고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오래된 시계가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고 그 물건들은 단지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려는 의도로 보관하는 것은 흔하지만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집안의 짐만 됩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무언가 고장났다면 명확한 마감일을 정하세요. 한 달 안에 수리하거나 놓아주세요. 실제로 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현실적이 되세요. 수리 불가능한 물건은 재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고장난 물건을 놓아주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자유롭기도 합니다. 당신의 집은 미완성 프로젝트를 위한 창고가 아니라 기능과 기쁨의 장소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놀라운 어수선한 원천들은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더 가볍고 더 정리되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고장난 물건들이 당신을 짓누르지 않아 더 건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어수선함 범주입니다. 발견하기는 더 어렵지만 해결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제 힘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집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수선함입니다. 마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해결되면 당신의 생활 공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크고 낡은 가구. 김영숙 씨가 받아들여야 했던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그녀의 크고 낡은 가구였습니다. 소파는 크고 무거웠으며 거실을 비좁고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가구 자체가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휴식이나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크거나 낡은 가구는 다른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더라도 공간을 더 작고 어수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고 부피가 큰 가구가 있을 때 방을 압도하고 평온함을 감소시킵니다. 오래된 가구는 현재의 필요와 생활 방식에 맞는 더 작고 다기능적인 가구로 교체하세요.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는 소파나 식탁과 작업 공간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넓어지고 집이 시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수집품. 김영숙 씨는 또한 광범위한 인형 수집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섬세하고 먼지 쌓인 작은 보물들. 한때 그것들은 거실, 식사 공간, 심지어 복도 전체의 선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집품은 기쁨보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것들의 먼지를 닦지도 않았습니다. 김영숙 씨는 더 이상 인형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반을 볼 때마다 더 많은 어수선함만 보였습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가장 좋아하는 몇 개만 전시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세요. 수집품은 쉽게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지만 신중하게 관리하면 어수선한 방해가 아니라 당신의 집의 아름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공간. 우리 모두는 집안에 숨겨진 공간, 지하실, 다락방, 그리고 차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다른 곳에 둘 곳을 모르는 물건들을 위한 쓰레기장으로 빠르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숙 씨는 그녀의 차고가 수년 동안 보지 못한 물건들, 오래된 장난감, 여분의 가구, 명절 장식품 상자, 그리고 기억조차 못하는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층적인 해결책. 이러한 숨겨진 공간들을 한 번에 한 작은 구역씩 처리하세요. 상자를 분류하거나 차고의 선반 하나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세분화하세요. 이러한 힘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공간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크고 낡은 가구, 압도적인 수집품, 그리고 잊혀진 숨겨진 공간들을 처리할 때 단지 어수선함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평화롭고 정리되고
즐거운 집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서 김영숙 씨의 변화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로 김영숙 씨는 집과 마음에서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평화, 그리고 새로운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정리는 단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최고의 시절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나머지는 버려 공간과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하루 만에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작은 단계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팁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약간의 정리 영감이 필요한 다른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더 많은 삶의 조언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집과 삶을 단순화하는 더 많은 방법을 찾고 있다면 채널에서 더 많은 관련 비디오를 확인하세요.